그래서 이 입술은 크게 로 세분화해서 디자인을 하고 시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중에서는 볼륨을 확 늘리기보다는 입술선만 살리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죠. 윤걸 원장님께서는 입술 필러를 잘하는 나만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뷰티스 닥터의 위영진, 김가을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죠. 입술 필러를 네. 준비를 해봤고요. 입술 필러의 시술 방법을 여러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을 원장님, 얼마 전에 또 입술 필러가 너무 잘 됐다는 감사 인사를 받으셨는데 네.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시술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병원의 특장점을 이용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트렌디함,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하고 난 후에 우리가 진행하는 디자인,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시술을 한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입술은 크게 7가지로 세분화해서 디자인을 하고 시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입술의 전체적인 볼륨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로 길이감, 세 번째로는 입술 산, 네 번째로는 인중의 길이, 다섯 번째로는 꼭지의 모양,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입꼬리,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아랫입술을 땅콩형으로 할지 아니면 반달형으로 할지, 이렇게 디자인을 세분화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각각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입술 꼭지를 좀 강조한 케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7개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볼륨감을 넓게 채웠고요. 두 번째로는 입술산을 조금 채웠습니다. 꼭지를 조금 강조하고 싶으셔서 조금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했고, 그리고 아랫입술은 반달형으로 좌측 사진과 비교해 봤을 때 주름이 좀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볼륨 비율이 거의 한 1: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1:1.5 정도 이상적인 비율이라 했는데 요새는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은 원장님이 시술하신 네. 분이신데요. 너무 이쁘게 잘 되었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윗입술, 아랫입술 비율이 1:1 내지 오히려 아랫입술이 되게 좀 작아 보이는 케이스였어요. 아랫입술 볼륨만 상대적으로 많이 늘려가지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을 적당히 맞추는 걸 이제 중점으로 시술을 했고요. 그리고 아랫입술의 모양을 이쁘게 잡아줌으로써 가로 길이감을 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외에 뭐 입꼬리나 뭐 입술 라인 이런 데는 뭐 특별히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도 입술이 예뻐졌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은 아랫입술 모양이 좀 다르네요. 이분은 어떻게 시술을 했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땅콩형의 아랫입술을 가진 분인데요. 이 분이 되게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왜냐면은 반달 모양의 입술은 땅콩형으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땅콩형의 입술은 반달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입술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아랫입술이 아주 두툼해졌음에도 아직까지도 땅콩형이 사라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윗입술 볼륨 교정이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은 원래 인중 길이가 긴 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셨던 분인데, 인중 길이를 짧게 만드는 그 입술 필러 시술을 통해서 아주 만족도가 상당했던 분이십니다. 또한 비대칭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비대칭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까지 해결할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비대칭 교정이 입술 필러 시술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100% 교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는 다들 아셔야 되기는 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원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신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60대 중반 여성분이셨죠?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입술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입 주변의 전반적인 개선을 원해서 오신 분이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입술도 나이가 들게 됩니다. 점점 얇아지게 되면서 입술 라인도 불투명하게 되고 윗입술이 말리게 되죠, 안쪽으로. 그리고 입 주변의 근육이 강해지기 때문에 입이 좀 더 오므려지는 모양을 갖게 되는데요. 개선하기 위해서 입 주변에 보톡스 시술과 입술 필러, 그리고 턱 라인 필러를 같이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원래 입술이 워낙 작으셨던 분이어서 볼륨이 많이 들어가는 걸 원하시지도 않았고, 아랫입술의 볼륨을 양쪽 대칭을 맞춰서 늘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진행을 했고요. 말려있는 윗입술을 좀 교정하면서 입술 라인을 선명하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중장년층에서는 볼륨을 확 늘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말려 들어간 걸 조금 바깥으로 꺼내주고, 그리고 입술선만 살리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죠. 맞습니다. 주변과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시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가루 원장님께서는 입술 필러를 잘하는 나만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입술은 보통 혈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시술 도중에도 금방금방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술 후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부기가 빠졌을 때 모습을 보고 리터치를 꼭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모양의 입술을 갖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원장님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필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술 같은 경우에 너무 무른 필러를 쓰면 유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반대로 너무 단단한 필러를 쓰면 입술에 이물감이 좀 느껴지고 촉감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필러를 주로 쓰죠? 저희는 국산 그리고 수입 가리지 않고 쓰는데요. 뭐 다 만족도는 괜찮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레스틀렌 키스라는 제품이 입술 전용으로 나온 제품답게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기는 하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부드럽고 모양도 잘 나오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장님이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뷰티스닥터의 위영진, 김가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